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2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이적 시장은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리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몇 경기 흐르진 않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잘했다 이런 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승자와 패자는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로 결정을 해봤는데 벌써 돈 쓴 사람이 승자죠 뭐. 근데 그것도 어떤 한도 내에서 써야지 또 과다하게 쓰면은 그게 승자가 아닐 수도 있죠. 어느 나중엔. 팀은 또 막 돈을 썼는데 아직까지는 막 보여지지 않는 팀도 있고 그쵸. 아우 잘 썼다라는 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쭐게요. 먼저 승자부터 여쭙겠습니다. 좀 몇 팀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현님부터 여쭤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시국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빅클럽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들이 많았는데 한현님의 잘 쓰는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가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베스트 5에 뽑는 팀들은 돈을 썼지만 잘 썼다. 그런 팀들 5팀을 뽑았습니다. 네, 5팀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성적으로도 입증을 해 보이고 있는 에버튼이죠. 네. 에버튼이 올 시즌에 허리라인에 알랑과 두쿠레 선수를 2,500만 파운드, 2,000만 파운드 영입을 하고 하메스 선수를 레알에서 자유이적 시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최근에 벤 고프리까지 노리시티에서 영입을 했고 올센 키퍼를 영입을 했는데 로마에서 백업 키퍼죠. 전적으로 지난 시즌에 허리라인에 확실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던 체계들. 슈나이달린, 톰 데이비스, 시그루드손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 허리를 섰지만 확실한 홀딩이 무엇인지,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누구인지 어정쩡한 역할 분배가 이번에 정리가 됐다. 그래서 알랑 선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와 홀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적절하게 박스투박스 역할도 병행을 하면서 두쿠레 선수는 확실히 박스투박스 역량을 가지고 허리라인에서 포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안드레 고메스가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적절한 공격 가담 능력을 잘 발휘를 하면서 거기에 하메스 선수는 이선의 플레이메이킹 겸 프리롤. 그러면서 부족했던 팀의 창의성을 올려주는 그런 패스 역할. 또 이선의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필요했던 부분을 완전히 치유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인 히살리숑과 칼버트루인까지 덩달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지금 에버튼의 좋은 움직임이 있고요. 측면 수비도 존 조케니가 샬케 임대돼서 좋은 활약을 지난 시즌에 하면서 다시 와서 쉐이머스 콜먼과 경쟁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수비 라인에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긴장감이 지금 형성되고 선수들이 무언가 경쟁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됐고요. 그러한 아주 좋은 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비, 허리, 공격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필요한 영입들 또 임대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팀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유업이나 베르나르도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만 로테이션에서 조금 더 제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위는 확보가 될 것이다. 정말 좋은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녹화 전에 장 의원님 뽑아온 팀하고 제가 뽑아온 팀하고 맞춰보니까 팀 자체는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누구나 봐도 그러니까요. 장 의원님에게 팀 설명은 들으시고 저는 그 대신 이제 이적 시장의 위너 중에서 좀 특이한 항목을 제가 생각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항목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온 것도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가을까지 왔습니다만 이번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의 위너는 그냥 팀 EPL이다. 그렇죠. 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패자 나올 때 하겠습니다만 최대의 패자는 저는 팀 라 리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리그가 최대의 패자고 잉글랜드 리그가 최대의 승자인데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잉글랜드 리그가 일단 이번에 이적료 지출을 1조 9,230억 블라블라블라를 썼습니다. 1조 9,230억 8,965만 4,772원. 제가 환율 계산까지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출을 이야기할 때는 또 선수를 방출시켜서 벌어들인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시켜서 순지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지출이 잉글랜드 리그가 1조 3천억 원대예요. 순지출이. 그런데 이 순지출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1조 3,037억 9,238만 1,341원을 썼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나기 이전이죠. 완전히 정상적이었을 때
작년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순지출이 얼마였냐면 9,429억 네? 5천만 원 뭐 이쪽이었어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네요. 그만큼 더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잉글랜드 리그는 총 지출은 약간 줄었어요. 총 지출은 지난해 여름이 2조 980억대였는데 올 여름은 1조 9천억대니까 총 지출만 보면은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여도 순지출로 따지면은요. 더한 거죠. 꽤 더했죠. 지난해에 9,400억대에서 올해 1조 3천억대. 그러면은 이게 3,500억 원 이상을 오히려 순지출을 더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이적 시장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고 이게 역대로 봐도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지금 많이 쓴 순지출이에요. 잉글랜드가 그런데 그러면 스페인이 어땠냐? 저는 미리 루저 1번 하겠습니다. 스페인 라리가가 루저 비교를 1번인데 해야 되니까. 네. 스페인 라리가가 올 여름 이적 시장, 지금 막 끝난 이적 시장에서 순지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순수입이 있습니다. 순수입을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1,134억 4,358만 250원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1,100억 원대를 벌었어요. 선수들을 보낸 오히려 거네요. 선수를 보내고 그러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순수입이 1,000억대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 어땠냐 라리가가 작년에는 순지출이 4,208억 원대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 차이죠? 지난해 기준으로는 라리가가 이적 시장에서 4,200억 원을 썼어요. 순지출을. 그런데 올해는 1,134억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5천억 원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리가는 정말 올 시즌은 선수 내보내는데 주력을 했던 그런 그 이적 시장을 보냈고 다른 리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 분데스리가도 지출은 없고요. 네. 순수입을 냈는데 순수입이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이에요. 거의 맞췄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거의 제로를 한 거예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가 그랬고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오히려 751억 원 정도를 순지출을 했고요. 프랑스 리그앙이 854억 원 정도를 순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스페인 라리가가 유럽 이른바 5대 리그 중에 꼴찌였습니다. 오히려 벌기만 했어요. 참 이상한 게 벌어들인 수입인데 눈물 나는 수입인데. 그렇죠. 굉장히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유럽 축구를 오래 봤지만 스페인 라리가가 프랑스보다도 돈을 안 쓰고 이탈리아보다도 돈을 안 쓰고 독일보다 돈을 안 쓴 거는 정말 오랜만에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스페인 라리가가 굉장히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제로 영입을 했죠. 임대 보냈던 선수들만 돌아왔죠. 발렌시아 지금 새 감독이 뭐 그만두네 안 그만두네 할 정도로 발렌시아는 정말 내보낸 선수 많은데 또 제로 영입에 비해요. 임대 갔다 온 선수들이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어떻죠? 바르셀로나 유명한 선수들 많이 나갔어요. 수아레즈, 라키티치, 뭐 비달 등등등등등. 대체로 스페인 라리가 팀들이 이런 이적 시장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그 승자의 제가 EPL을 이야기하면서 EPL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면은 제가 5대 리그 순지출을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했느냐? 전체 지출에서 그 두 리그 순수입을 빼면은 이제 지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5대 리그의 순지출액이 1조 3,506억 원 정도입니다. 5대 리그 순지출이 1조 3,500억이에요. 근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순지출이 1조 3천억대예요. 네. 자, 1조 3,506억이 5대 리그 순지출인데 그중에 1조 3,037억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대 리그 순지출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비중이 무려 96.5%.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돈을 쓴 리그는 사실상 EPL밖에 없다. EPL밖에 없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돈을 100을 썼는데 그중에 96 정도를 잉글랜드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EPL을 위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바탕은 역시 중계권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정말 모든 여러 가지 뭐 스폰서 및 정말 관중 수익 이런 게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EPL은 중계권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승자는 프리미어
프리미어리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또 팀을 한번 여쭤볼게요. 에버튼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 네. 팀은 어떤 팀일까요? 그러니까 뭐 토트넘도 돈을 아주 알토란 같이 잘 썼고요. 팬들 아시다시피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이 수완 그냥 돈을 안 써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끝까지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다니엘 레비 회장인데 이번에도 그걸 입증해 보였어요. 그래서 레길론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서 2,800만 파운드, 맷 도어티 울버햄튼에서 1,500만 파운드, 호이비에르 사우스햄튼에서 1,500만 파운드, 조 하트는 버니에서 FA고요. 가레스 베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고요. 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도 벤피카에서 임대입니다. 유럽 내 이적 시장은 끝났지만 잉글랜드 리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16일까지는 자국 내 이적 기간은 남아 있어요. 여기서 센터백 한 명 뭐 더 영입을 하겠다라는 포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완지 시티의 조 로든 같은 선수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영입하려고 했던 포지션 다 영입이 된 선수들. 네, 딱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수들이 뭐 잘할지 못할지를 떠나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고 했던 최선의 노력은 지금 결과물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이 수완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는 바이고 측면 수비수들은 성향이 다 다른 선수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벤 데이비스나 오리에 같은 선수와는 두 현재 영입된 풀백은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3백을 쓰기도 좋고 뭐 여러모로 전술적 유연성도 생길 수 있는 좋은 영입이고 비니시우스 같은 공격수 카드도 확실히 케인과는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다. 네, 감독 입장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고 유연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입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영입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승자 무리뉴로 할까 토트넘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장 의원님께 맞춰서 그냥 토트넘. 저도 토트넘 있다. 네. 요것만 얘기하고 네. 제 항목으로 넘어가자면 그 특이한 거 이제 세 개 네, 중에 특이점 두 중에 번째인데 이번 이적 시장의 승자 팀 조르제 멘데스. 네, 팀 조르제 멘데스. 요거는 조르제 멘데스의 그 에이전시 회사를 네. 얘기하는 건데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다들 웬만한 건 아시니까. 벤피카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후벤 디아스 선수 수비수 비싸게 넘겼죠. 그 조르제 멘데스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멘데스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멘데스가 이렇게 선수를 A팀에서 B팀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A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얘 보냈으니까 그 자리 그거 어떻게 메울래? 또 내 고객 데려가. 그렇게 해서 데려간 선수가 역으로 맨시티에서 니콜라스 오타멘디 선수를 벤피카로 보냈는데 오타멘디 선수도 멘데스 고객입니다. 그랬고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데 뭐냐면 울버햄튼에서 울브스에서 토트넘으로 맷 도어티 선수를 넘겼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은 울브스는 야, 너네 보강이 필요하잖아. 또 내 고객 데려가. 그게 바르셀로나에서 울브스로 넬송 세메두 선수를 넘겼는데 그 세메두 선수도 조르제 멘데스 고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 말씀드리자면 조타 하메스 이런 소리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오고 조타 선수 울브스에서 리버풀 그것도 거액인데 멘데스 고객,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좀 전에 토트넘 말씀하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또 포르투에서 울브스로 데려간 비티니아 선수,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울브스에서 이제 리즈에 와서 뛰고 있었는데 완전 이적을 시킨 선수가 있어요. 엘데르 코스타 선수. 이 선수도 완전 이적을 시켰으니까 또 이 종료가 발생을 했죠. 여기에 파비우 실바라는 이제 포르투 출신의 또 어린 공격수를 울브스로 옮겨줬는데 이 선수는 심지어 멘데스 고객은 아니에요. 멘데스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이적시키는 데 있어서 멘데스 회사가 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유럽에서 이제 이적이 될 때는 뭐 에이전트 단독 에이전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에이전트가 또 끼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비오 실바 선수는 사실은 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만 하더라도 여기서 오가면서 발생하는 그 수수료가 얼마겠습니까? 여기 대형급 이적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조금 프리 이적 같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대형급 이적들이 여기 꽤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이적 시장에도 명명백백한 위너 중에 한 명은 조르제 멘데스였다. 자, 이번엔 장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팀은 누굴까요? 세 번째 영입은 그냥 돈 많이 쓴 팀. 네, 이 선수들이 잘할지 못할지는 봐야 됩니다. 역시 첼시. 네, 첼시는 빠르게 경쟁 팀들을 제치고
좋은 선수, 최다로 썼죠. 네, 프리미어 좋은 리그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티모 베르너 선수를 다른 경쟁 팀들을 물리치고 사실 티모 베르너를 노리다가 뺏긴 클럽들도 있어요. 빅클럽도. 그래서 그런 팀들을 제끼고 영입에 성공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티모 베르너. 또 벤치렐 선수는 여러 후보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영입했는데 사실은 벤치렐은 좀 많은 금액을 주고 영입을 했죠. 4,500만 파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모로 벤치렐 선수는 홈그라운에 대한 장점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영입이 결과적으로는 됐다. 다른 팀들은 측면 수비수 영입하려고 그러는데도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었어요. 네. 후보들을 놓고. 하지만 벤치렐은 제일 1카드였는데 사실 너무 비싸서 문제였지 영입하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첼시는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썼다는 문제인데 돈을 많이 쓴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자르 보낸 이적료에 모라타가 이적료를 또 메워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800만 파운드죠. 그러면서 현금이 축적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돈이 많아서 확 지른 것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쌓아놓다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 선수 역시 7,200만 파운드라는 아주 큰 금액이지만 올 시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 선수에게 이만한 정도의 가치를 줬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계약을 했던 하킴 지에우 선수 아약스에서 3,700만 파운드. 그리고 역시 키퍼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스타드렌의 맨디 키퍼를 2,200만 파운드. 거기에 티아고 실바까지 FA로 영입을 하면서 영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일단은 지출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네.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고 거기에 또 임대생들도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많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다 못했지만 바클리 선수를 빌라로 보냈고 임대입니다 다. 바추아이 선수 펠리스로 보냈고 치크를 풀럼으로 보냈고 암파드를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보냈고 자파코스타 제누아에 여전히 임대고 그리고 바카요코 나폴리로 임대가 됐고 샬로바 로리앙으로 임대가 됐고 바닌켈 아인토벤으로 임대가 됐고 케네디 그라나드로 임대가 됐고 뭐 이 밖에도 미아즈가 제이미 커밍 브로야 엄청나게 많은 임대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스쿼드를 사실은 근데 정리를 완전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쌓아놓은 게 많아서 이걸 갖다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올 시즌에는 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5인 스쿼드를 지금 놓고 보면 네. 여전히 지금 방대합니다. 스쿼드가요. 뭐 왼쪽 수비만 해도 지금 취렐도 있고 알론소도 있고 에메르송도 있고 막 포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이적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남은 잉글랜드 내 이적 리그에서 나머지 뭐 한두 명 정도는 추가로 또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는 좀 성공적인 그래도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또 한 언론에서 베스트 영입 11에 첼시 선수 영입을 5명이나 또 했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가들도 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김에 그냥 아스널까지 말씀해 주시죠. 아스날은 한효님이 네. 아스널은 정말 필요한 영입을 했죠. 아스날 팬들이 정말로 고대하던 토마스 파티 선수가 왔어요. 네. 네, 결국 해냈어요. 바이아웃 액수를 지불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마스 파티 선수가 와서 그 전술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백을 쓰던 3백을 쓰던 미드필드에 예를 들어 뭐 3명을 놓건 뭐 정삼각을 놓건 역삼각을 놓건 아니면 2명을 놓건 파티 선수가 한 자리 딱 들어가주면 사실상 아스날은 경기 풀어가기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수월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드를 짜는 데 있어서 파티같이 다재다능한 선수의 역할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날개를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그 아스날이 정말 필요한 수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마가양이스 선수가 또 와줌으로써 그렇죠. 지금 시즌 출발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몫이 됐고 여기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영입은 아니지만 정말 이적 시장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오바메양 선수를
팀에 그렇죠. 잔류를 시켰다는 거. 오바메양 선수가 얼마나 이번 이적 시장에서 노리는 클럽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 떠날 듯한 얘기들도 꽤 있었던지가 뭐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바메양 선수를 결국은 아스날이 잔류를 시켰다. 이 안도의 한숨. 네, 그렇죠. 오바메양의 잔류 여기에 파티가 왔고 세바요스를 다시 쓸 수 있게 됐고 여기에 마가양이스 선수가 왔고 이런 정도라면은 그 일단 아스날이 중심 뼈대 라인을 정말 제대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지켜내고 영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아스날을 가져왔고 뭐 장 의원님도 가져오셨을 거예요. 칸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 있죠. 일정 부분. 꼭 선수를 영입해야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선수 영입 성공한 것이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오바메양 잔류. 지킨 거. 오바메양 거의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 잡은 거. 그 영입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세바요스 재임대 성공한 그것도 영입한 거나 똑같아요. 그 두 개가 사실 영입 돈 안 들이고 영입한 그런 아주 효율적인 효과를 준 거예요. 그리고 파티는 돈을 좀 썼지만 파티 선수는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영입이죠. 네. 파티 선수는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전술적으로 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여러 가지 팀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허리라인의 선수지만 뭐 예전에는 측면 풀백도 보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진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유사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술적으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득점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는 앞으로 아주 큰 아스날의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마갈량이스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센터백으로 해줄 수 있느냐. 마갈량이스만 잘 해주면 허리라인이 지금 그렇게 에너지원이 생기면 수비도 좀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바탕하에 아스날은 올 시즌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팀은 어떤 팀이에요? 마지막 팀은 이제 아스톤 빌라예요. 아스톤 빌라도 아까 에버튼처럼 자 요소 딱 필요한 영입이 됐어요. 알짜 영입.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확실한 스트라이커 없고 골 선수 없었고 웨슬리 선수 왔었는데 생각보다 부진하고 중간에 장기 부상 끊고 나가고 그리고 오른쪽 수비 기대를 좀 했던 선수인데 기우베르 선수 완전히 실패하고 허리 공격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메이커 전진성 있는 미드필더 없었어요. 네. 맥긴 선수가 중간에 좀 에너지틱한 역할을 했지만 중간에 장기 부상으로 또 아웃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거의 후반기에는 그릴리시 거의 원맨팀 같은 느낌? 그러면서 원래 이 딘 스미스 감독이 추구하던 4백 운영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쇼패스 위주의 운영을 하던 그런 팀이었는데 3백으로 바꾸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후반기는 사실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버티기로 3백으로 겨우 잔류에 성공한 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올 시즌에 아스톤 빌라가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인가인데 많은 뭐 전문가들도 아스톤 빌라를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봐도 아스톤 빌라가 진짜 딱 필요한 영입만 제대로 하고 있다. 일단 챔피언십 최고의 공격수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올리 워킨스 선수, 이 브랜트포드에서 2,800만 파운드 데려왔는데 저는 비싼 가격 아니라고 봐요. 이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발이 빠르고 침투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퍼가 계속 불안했는데 마르티네스 키퍼 데려왔어요. 아스날. 위대한 키퍼를 데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십에서 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오른쪽 풀백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맷 캐시 선수,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였어요. 이 선수도 공격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1,600만 파운드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기우베르가 못해주던 오른쪽 풀백 라인도 지금 딱 보강을 성공했고 거기에 진짜 중요한 영입이 로스 바클리의 임대입니다. 이 로스 바클리 임대되면서 그릴리시에게 아주 치중되던 그런 수비들 있거든요. 네네. 수비들을 분산을 시켜놓고 그리고 역할 분담도 이제는 그릴리시와 함께 바클리는 공을 전진시켜서 공격수 역할까지 같이 병행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릴리시는 약간 처져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너지가 확실히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뒷공간에 워킨스 같은 선수의 돌파, 또 트레제게 같은 선수의 대각선 침투.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영입 속에서 4백 운영으로 돌아왔죠. 4-2-3-1. 딘 스미스 감독이 자기가 추구하려는 축구가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역시 바클리 선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릴리시 역할은 이제는 조금 프리한 에버튼으로 치면 하메스 같이 좀 프리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아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네. 저의 이제 마지막 항목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네, 마지막 항목은 요거는 근데 국내 언론에서도 한두 군데 다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미권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요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적 시장의 승자로 제가 꼽아왔는데 뭐냐면 그렉 버홀터 감독이 지휘하는 미국 국가대표팀. 국가대표요. 네, 미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득을 봤다. 그게 뭐냐면 일단 웨스턴 맥케니 선수가 샬케로부터 유벤투스로 그쵸. 갔잖아요. 그런데 장 의원님이 저번에 그 맥케니 맥케니 선수 선수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맥케니 선수가 지금 사실 샬케는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아주 지금 부채도 많고 지금 3라운드까지 실점이 15골입니다. 네. 15골을 실점한 샬케인데 그 팀에 있는 것보다는 유벤투스 가서 잘 뛰면은 맥케니 선수 본인에게도 좋고 미국 국가대표팀도 미국 대표팀 선수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전으로 또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셀로나가 아약스의 세르지니오 데스트 선수를 영입했죠. 네. 세메도 선수 보내면서 이제 세르지니오 데스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영입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올 이적 시장을 잘 못 보냈지만 그나마 하나 정도 괜찮은 영입이 데스트 영입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트링캉이라든가 페드리 선수도 장래성을 보면 좋은 영입이긴 한데 그럼에도 일단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 공백이 생긴 포지션을 메워줄 만한 선수가 데스트 선수인데 역시 데스트 선수도 아약스도 좋은 팀이지만 네. 바르셀로나에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미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미국 그렇죠. 선수예요 역시. 그런데 이미 미국 선수들이 지금 유럽 무대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첼시의 크리스천 풀리식 선수가 있고요. 도르트문트의 지오 레이나 선수가 있고 여기에 라이프치히에는 타일러 아담스 선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크리스 리차지 선수도 조금씩 이제 시간을 얻고 있고 여기에 바르셀로나에는 데스트 선수 말고도 이미 콘라드 델라 푸엔테라는 또 공격 자원이 이미 바르셀로나 어린 선수 중에 있는데 요 콘라드 선수도 최근에는 선수단 그 엔트리에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여기 이제 이미 또 자리 잡은 선수들 가운데는 메르더 브레멘의 조시 사전트라는 선수도 있고 볼프스부르크에는 존 브룩스라는 또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점점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빅클럽, 빅리그에서 이제 많이 활약을 하게 되고 있고 여기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스트 선수와 맥케니 선수가 또 아주 굉장히 큰 클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 대표팀에게 굉장히 또 날개를 달아준 이적 시장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번 유럽 이적 시장을 좋아하고 있다. 네, 이렇게 5개의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특이한 3가지의 항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패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는 뭐 빨리 라리가를 하죠. 먼저 네. 해보셨으니까 네. 장 의원님에게 바로 여쭤볼게요. 저는 한 개 했어요. 패자는 그냥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그쵸? 거잖아요. 슬픈 일인데 네. 뭐 길게 얘기할 그렇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길게 얘기하면 첫째는 속상해요. 팬들이 예상하는 팀 바로 그 팀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하나 가지고 질질 끌고 또 진짜 중요한 영입들은 막상 못해서 네. 막판에 마치 팬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막 영입한 듯한 막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첼시와는 좀 반대되는 행보였죠. 첼시는 빨리빨리 처리를 네. 해버리는 반면에 여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초는 막판으로 갈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깨져버렸으니까 실패고 반더백의 영입은 저는 성공이라고 보지만 또 반더백을 경기에서 제대로 주전으로 쓰질 않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포그바 선수는 저번 경기 제가 중계했던 경기는 토트넘한테 6골을 먹었는데 거의 계륵 같은 느낌이었고 포그바 선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공격에서는 브루노랑 약간 겹치는 느낌도 있고 허리에서 내려와서 포진이 되면 이건 수비가 안 되고 포그바 선수를 놓고 이거를 또 계획 플랜을 짜자니 참 이게 계륵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이러한 경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더빅을 같이 또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만 지속이 되고 거기에 카바니 선수를 데려왔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챔피언스 일정이 다른 시즌하고는 다르거든요. 빡빡합니다. 선수들 로테이션하고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거 고려하면 챔피언스 리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종류가 발생이 안 되고 카바니 선수도 과연 원래 계획된 선수였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어떤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잖아요. 분명 네. 나이도 많고 이제 네. 본인이 몸을 어느 정도 끌어올지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플레이를 해주던 그러한 카바니의 모습은 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카바니를 만약에 영입하렸으면 몇 달 전에 했어야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조금 실망스러운 소리는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바니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챔피언스리그 그 막판 파리 생제르맹 경기 뛰지도 않았잖아요. 계약 기간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어떤 팀이건 카바니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빨리 그때 했어야 돼요. 데려왔으면 훈련도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킬 수가 있었고 이미 지금 리그에도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카바니 선수는 빨리 영입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그 카바니 선수를 막판에 영입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이 없었던 좀 잘못된 거죠. 계획이 없던 거라고 봐야겠지. 막상 경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허리에는 마티치 선수나 포그바 선수를 벤치를 했는데 맥토미니 프레드를 오히려 벤치에 놓고 근데 허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마티치도 이미 완전 전성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의 기동력 센터백에서는 계속 실책이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또 중앙 쪽이 계속 불안한데 측면 수비 영입이 됐어요. 텔레스 선수는 막판에 또 데려왔어요. 저도 맨유에서 계속 누차 얘기한 거는 맨유는 자꾸 다른 포지션을 얘기하는데 저는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꽤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은 여기가 너무 취약해요.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수비 전환 시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텔레스도 막판에 영입이 됐어요. 텔레스도 사실 다른 영입 후보들이 꽤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데려온 선수예요. 이거는 좀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너무 이적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데려온 게 이제 어린 선수들 2명 데려왔어요. 그렇죠. 펠리스트리 선수하고 아마드 트라우레. 다 뭐 유망주인데 근데 지금 당장 1군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은 이적 시장. 알겠습니다. 맨유 얘기했고요. 한의원님은 패자로 누구를 주시면 패자는 라리가가 전체적으로 패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라리가 팀들이 이 항목에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냥 빨리 얘기하면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다 루저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는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액 주급자도 내보냈고 또 젊은 신예들 내보내면서 거기서는 또 돈을 많이 챙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은 수지타산 이 가계부를 맞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주력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임대 갔다가 돌아왔던 오드리오 솔라라든가 저 웨데고르 선수라든가 뭐 안드레이 루닌 골키퍼라든가 이런 선수들 말고는 제로 영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은 했지만은 코어 주력 멤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로 영입에 그쳤다는 것은 분명히 좀 실망감을 자아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가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인구에 회자되던 선수가 뭐 28명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영입됐다. 그게 세르지뉴 데스트다. 심지어 쿠만 감독이 그 원한다는 데파이 선수라든가 바이날둠 선수조차도 영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온 거는 바르셀로나는 지금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뉴스밖에 안 나왔고 수아레즈, 라키티치, 비달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을 보냈고 뭐 하피냐 같은 선수까지도 다 보냈고 그래서 나간 선수들은 정말 많은 반면에 결국은 들어온 선수는 얼마 없었다. 이 바르셀로나 분명히 루저 대열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나마 이제 메시 선수를 그래도 한 시즌 더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한 시즌이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나마 그거는 좀 바르셀로나에게는 위안이 되는 일이지만 또 메시 선수가 아직까지 보면은 절정기에 또 위력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네. 시즌 초반 시작할 때를 보면은 메시 선수가 빨리 좀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 바르셀로나겠고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라시아 감독이 약속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오자마자 지금 그만둔다 소리가 네. 나올 지경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뭐 아직 사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발렌시아는 간단하죠. 뭐 선수는 다 나가고 영입은 역시 제로 영입이고 발렌시아는 지금 정말로 팀 스쿼드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 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샬케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서 지금 공격
영입한다는 것이 곤살로 파시엔시아 선수 프랑크푸르트에서 데려오고 베다드 이비세비치 선수를 또 데려왔는데 이비세비치 선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파시엔시아 선수 정도의 결정력으로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샬케를 과연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지. 그런데 반면에 나간 선수들은 맥케니 선수라든가 또 다니엘 칼리주리 선수도 나갔고 이런 선수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을 조금 안쓰럽게 보낸 팀들 가운데 하나는 분데스리가의 샬케도 있습니다. 아휴, 돈도 없고 선수 영입도 없고 큰일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의원님께 패자 한 팀. 아주 빠르게 레알 바르셀로나 거기에 저는 한 팀 파리 상제르맹을 묶어서 이 세 팀 예전 같은 야망을 보이지 않았다. 네. 예전에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이 클럽들 아니겠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이 세 팀이 야망을 보이지 못했다. 네. 파리 같은 경우도 슈퍼모팅 무니의 선수를 내보냈죠. 네. 그리고 쿠아시 선수나 아우시치 같은 선수는 상당히 유망한 어린 자원인데 이 선수들도 내보냈어요. 젊고 유망한 자원을 팔아버렸다는 게 좀 문제죠. 셀타비고 바르샤에서 셀타비고 임대가 있던 알칸타라를 데려왔고 플로렌티를 로마에서 임대 와서 오른쪽 또 자리를 메웠고 모이세켄 선수도 에버튼에서 임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닐로 루이스 포르투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그것도 선수도 임대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력에 지금 나간 선수를 고려하면 확실하게 전력이 증강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돈을 많이 쓰던 클럽들의 그 야망이 보이지 않는 시즌이었다. 그래서 레알 바르샤 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을 빨리 정리를 하면 프리미어리그에는 번니와 웨스트햄입니다. 네. 네. 번니는 지금 지난 시즌에는 물론 11은 하긴 했습니다만 보강을 안 할 경우에는 강등권에서 싸워야 될 수준인데 그렇죠. 번니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핵심 선수인 제프 핸드릭 선수가 뉴캐슬로 갔거든요. 그 대타로 브라이튼에서 데일 스티븐스 데려왔는데 제가 보면 제프 핸드릭 이상으로 해줄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대로 이전 스쿼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팀들 전력 상승을 고려하면 이 팀은 제가 보면 강등 싸움 해야 될 것 같다 올 시즌에. 네. 번니.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에 선수 영입을 막 하고도 거의 엉망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거의 16위까지 강등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정리도 좀 하고 영입도 좀 하면서 제대로 좀 런던 팀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이적하려고 했던 선수, 시키려고 했던 선수들 다 실패했어. 센터백 특히 라인에도 좀 있었고 있는데 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 복귀했던 조시 컬링 같은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안드레아트로 보내고 그리고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임대 갔던 디앙가나 이 선수도 상당히 재능이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완전 이적을 시키고 아예티, 은가키아 이런 젊은 자원들 지금 다 이적시켰어요. 거기에 필리페 안데르손 포르투로 임대를 보냈어요. 윌션은 계약 해지됐어요. 영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진짜 구단 박살을 내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네. 거기에 영입 선수 딱 한 명 있어요.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오른쪽 윙백 쿠팔 데려왔습니다. 수책 선수가 슬라비아 프라 출신이라 데려온 거예요. 네. 같이 소개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고생했던 그 멤버로 올 시즌 팀을 좀 더 완성시켜서 성적을 내야 됩니다. 모예스 감독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적 시장은 실패고요.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웨스트햄은요. 나머지 한 팀은 발렌시아. 이걸 뭐 한 의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주축 선수들 다 보내고 추가 영입이 지금 없죠. 제로예요, 제로. 핫손 선수만 헤타페 임대 갔다가 복귀했어요. 아, 임대 복귀생들만 임대 있죠. 복귀만 있어요. 핫손 선수가 그래서 오른쪽 윙도 보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의원님이 곤욕을 치르며 중계를 하고 있어요. 콘도고비아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가 바스가 거길 보고 있고. 아 근데 심지어 콘도고비아 선수가 지금 잔류하느냐도 아직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적 시장은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라리가의 로컬룰이 있거든요. 뭐냐면 토마스 파티 선수가 바이아웃으로 딴 팀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긴급 영입 기간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 아틀레티코가 고려하는 선수 한 4-5명 있는데 그중에 콘도고비아가 있어요. 아틀레티코와 콘도고비아가 얘기만 잘 되면 손 쓸 새도 없이 만약에 가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빨이 빠지면 임플란트를 하던 뭐 보조제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 발렌시아는 잇몸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잇몸도 무너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 피터링 구단주가 구단을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왜? 구단 팔기 전에 꼭 이렇게 돈 안 쓰거든요. 버티다가 매각해버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에 있는 선수들 뒤숭숭해지겠죠 분위기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이적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즌 끝날 때는 또 승자와 패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현님 말씀처럼 뭐 길게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426회 승부 예측 결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 빠바바바 뭐야? 저는 제가 예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상한 결과예요,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제 올감과 상관없이 기분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427회 승부 예측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어떨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벨기에. 잉글랜드 벨기에 승. 벨기에 승. 저는 잉글랜드의 승. 한 중학생 때부터 잉글랜드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네, 이유. 되게 오래된 이유네요. 네. 저는 그냥 벨기에가 요즘 멤버가 그렇게 예전처럼 화려하고 다이나믹하지 않다. 거기에 살이 찐 아자르는 팀에 큰 기여를 못할 것이다. 형 아자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뭐 코로나 그거 어겨가지고 뭐 산초, 뭐 아이브람 이런 선수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좀 그럼에도 잉글랜드가 3백의 벨기에를 한 골 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역대 상대 전적이 3승 2무 3패로 똑같네요. 전 잉글랜드 할게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대 이탈리아. 빨리 무승부. 무승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현재로서. 네. 네. 저는 레반도프스키, 뭐 밀리크, 피용텍 아주 좋은 공격진의 폴란드지만 허리와 수비 라인은 이탈리아가 그래도 위다. 신승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네. 임모빌레 나오려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얘들 그치 모르죠. 저희.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핀란드가 더 세요, 몰도바가 더 세요? 그 평가전 둘 다 크게 이겼죠? 핀란드랑 몰도바? 네. 그럼 핀란드가 세지. 좀 핀란드가 조금 세. 그럼 네. 폴란드 할게요. 저는 정순주 아나운서 물어본 이유를 알아요. 지금 직전에 지금 평가전 결과 때문에 네. 그러는 거죠. 평가전 네. 결과로 생각했을 때 폴란드. 그럼. 근데 왜 핀란드 경기 왜 물어보는 거야? 아 핀란드가 경기를 했는데 최근에 폴란드, 대승을 핀란드, 했어요. 이탈리아, 몰도바에서 둘 폴란드가 다 대승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6골 거구나. 핀란드는 5골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 대충 그래서 네. 폴란드. 다음 나는 경기, 다음 아니 난 경기. 뜬금없이 그길래 따로 뭐 배팅하나. 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프랑스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 아,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경기만 해요, 우리는? 날도 저는 요거 프랑스. 날두냐, 은바페냐인가? 저는 펠릭스. 프랑스의 한 골 차승. 그러면 요거 무승부 해볼래요. 아 무승부 할 걸. 지금 바꿨는데. 안 돼요. 무승부. 무승부 그럼 저랑 같아졌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12일 날 월요일 날 경기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또 재밌게 보실 경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라이브로 A매치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시? 8시부터.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그럼 조금 이따가 봬요.